우리가 알고 있는 뾰루지 중에서 실제로 여드름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입 주변에 뾰루지가 있다라고 해서 다 성인 여드름이다는 아니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신 편은 성인 여드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턱 주변에 트러블이 올라온다는 분들 너무도 많으실 것입니다. 자, 여성분들이면 생리 주기에 따라 턱과 입 주변에 여드름이 올라오고, 요즘은 특히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면서 입 주변에 트러블이 생긴다고도 많이 오십니다. 자, 사춘기 여드름과 달리 성인에게서 생기는 이러한 성인 여드름은 턱 주변과 입 주변에 많이 생기고 또 자국이나 흉터로 많이 남는데요. 자, 지금부터 성인 여드름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때는 이마와 양볼에 여드름이 생기더니 나이 들어서는 입 주변에만 자꾸 뭐가 생기는데 이게 여드름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일단 사춘기 여드름과 성인 여드름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사춘기 여드름은 피지 발달이 많은 T존이나 양볼 쪽에 주로 생기고, 성인 여드름은 주로 턱 주변, 입 주변, 즉 U존에 생깁니다. 자, 논문에서 25살 전후로 둘을 나누기도 하지만 실제로 뒤늦게 사춘기 여드름의 형태, 즉 T존과 양볼의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의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을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여드름 영상편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첫 번째, 피지 분비가 증가되어야 하고, 즉 여드름은 일단 피지에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피지가 있는 부위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증가된 피지가 모공의 과각화증이나 아니면 각종의 입구가 좁아지는 이유 등으로 피지가 저류가 되어야 되고, 자, 세 번째, C. 아크네라는 여드름균이 이 피지를 좋아해서, 네 번째,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여드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입 주변에 생기면 다 성인 여드름이다? 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뾰루지 중에서 실제로 여드름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입 주변에 뾰루지가 있다라고 해서 다 성인 여드름이다? 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모낭염이 있는데 모낭에 있는 피지가 문제를 일으켜 염증이 생기는 여드름이 아니라 피부에 존재하는 다른 세균들에 의해서 모낭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흔히 모낭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드름은 짰을 때 면포가 동반이 되는데, 즉 짰을 때 피지가 동반되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모낭염은 피지보다는 아주 작은 고름이나 물 같은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이 밖에도 입 주변의 접촉성 피부염도 농포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성인 여드름으로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사의 구진형 타입 등등 입 주변에 턱 여드름처럼 보이는 감별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턱과 입 주변에 생기는 성인 여드름의 다른 감별 질환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은 여드름이 아니라 다른 질환에 준해서 치료해야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인 여드름은 왜 T존이 아니라 U존에 생겨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드름의 정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4가지의 상태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즉 피지 분비 자체가 증가되어 있거나 저류되어 있어야 하는데, 막상 T존에 안 생기고 피지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U존인 입 주변과 턱 주변에 생긴다? 이것은 굉장히 의아하다는 것이죠. 자궁이 안 좋다, 위장관이 안 좋아서 생긴다라는 내용들은 입증된 사실이 전혀 아니고, 또한 실제로 이러한 안의 장기의 기능적 변화들이, 첫 번째, 얼굴 전체에 작용하지 않고, 또 두 번째, 그 중에서 피지가 많은 T존이 아니라 피지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U존에 피지가 많아야 생기는 여드름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 이러한 원인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신 논문들을 싹 다 리뷰를 해보면 피부과 논문들에서 성인 여드름은 사춘기 여드름에 비해 obscure, 모호하다라는 표현이 논문들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원인은 첫 번째, 호르몬 변화인데, 자, 생리 주기에 따라 턱 여드름이 증감되는 것은 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 호르몬도 안드로겐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여드름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면 생리 주기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호르몬이 턱 주변에만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다 호르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음식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GI 수치, 즉 글라이세믹 인덱스 수치가 높은, 당 수치가 높은 음식이나 유제품 등은 피지 발달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것도 얼굴 중에 턱과 입 주변에만 지배를 받을까요? 자, 세 번째는 온도도 영향을 줍니다. 자, 현재까지 논문에서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피지 분 비율이 1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요즘같이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밀폐된 마스크 속의 온도가 높아지고 호흡에 의해 습한 환경이 되면서 고온다습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드름의 원인인 C 아크네라는 세균은 30에서 35도가 가장 증식하기 좋은 온도이기 때문에 피지가 증가되고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이 C 아크네의 활동력이 증가가 되는 것도 여드름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도 턱 주변과 입 주변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온도가 입 주변에만 더 영향을 줄까요? 자, 네 번째는 화장품에 의한 영향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커버 능력이 있는 화장품을 포함해서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피지를 저류시키게 되면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성인 여드름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이 부분이 큽니다. 이마, 코, 앞광대와 같은 부위들은 돌출 부위여서 실제로 화장품을 사용을 했을 때 클렌징에 의해서 모공 부분의 세안이 충분히 잘 되어지는 부위임에 반해서 입 주위 부위는 잔주름의 발달이 많고 모공의 주변에 함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뼈의 돌출이 두드러지지 않은 부위이므로 똑같은 세안 방법으로 모공 사이에 화장품들이 닦여지지 못하고 저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는 레이저 치료를 할 때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을 사용하고 환자분들이 자가 세안을 하고 레이저실에 누워 있으실 경우, 자, 토닝 레이저를 사용하게 됐었을 때 화장품에 메탈과 같은 일부 성분이 남아 있을 때 나는 소리들이 다른 쪽은 들리지 않는데 턱과 입 주변에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클렌징을 하고 시도해도 입 주변에만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도 자가 세안을 하고 피부 진료를 보러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확대경으로 관찰 시에 턱 주변의 모공 사이에 화장품 성분이 못 닦여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지의 저류로 여드름이 생기면 이어지는 문제들은 이를 가리기 위해 컨실러나 화장품 등이 덧발려지게 되고, 자, 기존의 세안 방법들이 이를 또 충분히 닦여져 가지 못하고 염증이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입 주변은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잘 생기는 해부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한 번 생긴 염증이 색소 침착이나 흉터로 남으면서 이것이 또 여드름 자국으로 보이게 하고 함몰이나 모공이나 잔주름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또 가리기 위해 또 화장으로 덮여지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절대적인 성인 여드름의 원인이 화장이라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연구되어져 있는 다양한 원인들, 뭐 호르몬의 변화, 뭐 이유수분 밸런스, 여드름균의 존재, 뭐 짠다거나 손으로 만지는 빈도수, 남성의 경우에는 면도의 외부적 자극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성인에게서 생기는 여드름들이 왜 피지 분포가 많지 않은 턱과 입 주변에만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화장품과 세안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성인용 여드름의 올바른 치료 방법이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춘기 여드름처럼 피지 억제제를 복용해서 무조건 피지를 줄인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피지가 전체적으로 많아서 생기는 것이라면 이미 피지가 많은 T존은 난리가 났었어야 되는데 아니죠. 또한 겨울에 피지 억제제로 무조건 피지를 줄여놓으면 피부가 건조해서 유분기와 수분기의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또 이것으로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데, 여드름이 아닌데
여드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선별적으로 피지를 파괴시켜주는 방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턱과 입 주변에 성인 여드름이 생기는 임상 현상을 보면 사춘기 여드름처럼 전체적으로 쫙 퍼지는 형태보다는 특정 부위에 염증이 크고 우리 피지가 깊게 형성되는 경우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울 보고 우리가 면봉으로 짜다가 거울까지 푹 튈 정도로 피와 막 걸쭉한 피지가 동반되는 것들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즉, 얼굴 전체의 피지 증가가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부위의 피지 저류와 염증 반응이 문제이므로 아그네스와 같은 선별적인 피지 파괴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인용 여드름이 있을 때 올바른 예방법이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non-comedogenik, 즉 면포를 형성하지 않는 이러한 제품들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코메도는 면포, 즉 피지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코메도제닉이란 면포를 생기게 하는, 즉 모공을 막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non-comedogenik 화장품들, 세안제 등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세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선블럭 같은 계통 한 가지만 쓰는 경우는 화장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1차 세안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성인 여드름이 잘 생길 수 있는 민감성 타입의 경우에는 저항성 타입에 비해서 선블럭만 발랐을 때도 2차 세안, 특히 턱과 입 주변은 꼭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대신 세안을 강하게 마찰을 주면 피부 장벽의 손상이나 pH 변화로 오히려 여드름과 비슷한 형태의 트러블이 생기게 되어서 더 트러블이 심해진다고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한 번 이상의 세안이 들어가게 될수록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성인 여드름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항상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요즘 면역력이 떨어졌어, 그냥 생리주기라서 그래 라고 치부해버리고 방치한다기보다는 지금처럼 어떤 가능성이 있는 원인들을 최대한 찾고 해결하려는 것이 깨끗한 입과 턱 주변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제 피부심 채널의 각각의 영상에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